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환자 급증에 따라 대응 체계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특히 재택치료 지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국내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자가격리 기준 같은 방역 지침을 지금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역학조사를 뭐 전면적으로 거의 안 하는 상황이고 지금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은 밀접 접촉자라 하면은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에서 미접종자하고 미접종자요. 미접종자. 네네. 예, 여기는 완전 접종하신 분들은 사실은 대상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요양병 등 집단 시설 내에서의 접촉자들, 밀접 접촉자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확진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접촉자를 기억해내서 직접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감염의 확산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내가 연락을 했더라 하더라도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PCR 진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가 검사 키트라도 연속해서 2번 정도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은 일단 그 접촉자와의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안심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확산 전망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이 나오고 다음 달 초에는 36만 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 정도까지 나올까 했던 수치인데 교수님께서도 정말 그 정도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데요. 예. 전번에 총리님께서 3만 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네. 너무 잘못된 예측이었고요. 네. 예, 제가 지금 예상해 보기로는 지금 1월 중순 정도에 3, 4천 명이었던 게 지금 5만 4천 명 정도로 한 10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한 주에 2배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 추세가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한두 주 후가 된다면은 즉 한 10만 명 선을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이 증가 추세 자체가 이 완만한 상태, 정체기로 가면서 즉 급증세는 꺾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면은 사실은 3월 초 정도 되면은 감소 추세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숫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이 숫자가 사실은 누적이 되면 상당히 큰 숫자일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일단 완만하게 꺾였다는 의미는 그 정점으로 가기 전이라도 일단 우리 의료 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가 잘 된다면은 방역 자체는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도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예측들이 30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가능할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는 방역을 대부분 완화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밀접 접촉자라든지 뭐 QR 패스든지 거의 없애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정점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서 BA2라는 이것은 확실히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50% 이상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좀 많아진다면 특히 이게 유행이 늦게 가는 나라들에서는 이 유행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점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문가들마다 전망치가 다르긴 하지만 20만 명 정도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2주 전만 해도 사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은 강해도 치명률은 한 3분의 1 정도다, 5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봤는데요. 최근엔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치명률이 오른 게 데이터가 그동안 더 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바이러스가 더 독해져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독해진 건 아닙니다. 예. 델타를 0.8로 잡았을 때 0.16 정도의 5분의 1 정도의 치명률이라고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발표한 것으로는 0.21%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오히려 이 전체적인 확진자, 모수, 분모는 커진 반면에 치명률, 사망자 수는 그다지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이 되면서 분명히 0.16%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모수 자체를 좀 편향되게 잡은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명률 자체는 0.1%보다 약간 넘는 상황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모수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면은 이 0.16%라든지 0.2% 정도라는 것이 엄청난 절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 체제
특히 일반 병실 같은 경우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바이러스 자체가 독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재택 치료 체계도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현장에서 좀 혼선이 생겼는데요. 정부가 고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50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예측치가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측치보다 훨씬 더 빠른 숫자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50대 이상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죠. 50대 예. 이상인 경우 위중증화율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대로 다시 바뀐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일단 어저께까지 17만 4,177명 이 확진자 수만으로도 아마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환자 분류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 이 처방을 받을 때까지 5일 이상 걸리는 상황들이 많아져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50대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상자들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0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면역 부전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소아당뇨라든지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지침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예. 50대 미만 젊은 층에서도 면역 저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방에 대한 그 확대도 지금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셀프 재택 치료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재택 치료를 해야 하는 확진자가 이제 아프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처럼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전화가 병원이나 보건소랑 이제 통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셀프 재택 치료 중에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화되면은 병의원에 전화를 해야 되죠. 지정 네. 병의원. 이 전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이 재택치료 상담센터라는 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행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축을 해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발표로는 비대면인 경우 하루에 한 번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이라는 경우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죠. 그 한 번조차도 그러니까 병의원인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병의원에 전화하는지 이거 확실치 않은데 예. 그 병의원이 바쁠 경우 그 의사 선생님이 과연 응대를 해줄 수 있느냐 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의원을 한 군데로 지정하지 말고 자기가 여러 군데 알아놨다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재택치료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재택치료 상담센터라는 게 아직까지 전국에 145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인원들도 다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지면은 결국은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가는 방향밖에 없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되지 않게끔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에 간다 그러면 응급실이 대기가 걸릴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게끔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죠. 예. 네. 생길 수 있는 그 위기상을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셀프 재택 치료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하는 물품이나 상비약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준비하라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체온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갖고 있고 뭐 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산소 포화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다 산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50대 미만이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소아 중에서도 좀 약한 아이들 또는 임신부 같은 경우들은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루 적어도 2번 이상 측정을 해서 94% 정도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그 분명히 연락을 해서 위급 상황임을 알려야 되고요. 체온도 38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산소 포화도라든지 체온이라는 것이 태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준비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마 임신부나 11세 이하의 소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하루에 2번 이상 비대면 2번까지는 비대면으로 예, 연락을 예. 할 수 있게 한다고 네.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그 대책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체온계 정도는 보통 가지고 있는데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임신부나 고령자, 노약자 같은 분들은 하나쯤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가 이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60세 이하에서는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상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검사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자가검사 키트라는 게 그다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라든지 뭐 여러 계층들에서 직장에 출근을 한다든지 진료소에 가서 뭐 1시간 이상씩 줄 서면서 매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수급이 잘 되게끔 해야 되겠죠. 항상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수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쌓이는 것이고요. 네. 예,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 5억 개를 전 국민들한테 배포하는 상황이고 항상 어디서든지 무료로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전 국민들한테 배포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예.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수급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내에서의 사실은 공급량은 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실제로 생산량 자체가 그다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유통 과정 중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미크론 대응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현장 혼선을 좀 줄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서둘러서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